순방비 귀국하자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순방하자마자 대통령이 검사를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자, 대통령의 지시 내용 함께 보시죠. 이화영 재판검사, 법관 기피 신청, 집단 퇴정,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변호인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은 왜 퇴정을 한 걸까? 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걸까? 감찰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대북송금과 각종 뇌물 등의 혐의가 최종 유죄로 끝난 사안입니다. 대북송금도 인정이 됐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검찰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출정 담당 교도관 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 중에 6명만 채택을 해준 겁니다. 이유는 기간 내 국민참여재판 마치려면 최소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죠. 소수 증인으로 공소사실 입증하라는 건 입증 활동을 포기하라는 거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과 퇴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서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공범관계,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고 이화영 부지사는 7년 8개월 최종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 관계여서 정치적으로 본인 사건과 관련된 감찰 지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셈입니다. 자, 판사 출신의 나경원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위증 사건에 있어서 네. 연어술 파티 있었고 그것으로 내가 허위 진술했다. 이거 인정되면 바로 대통령 사건에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우리가 유례 없는 여러 가지 사법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본인 사건에 검사들 퇴정 명한 것을 검사들이 퇴정한 것을 감찰하라 그랬다. 이거 역사상 유례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우리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한번 검사들이 퇴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거 결론 내려놓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을 기한 내에 하려면 증인을 많이 받을 수 없다. 결국 국민참여재판 하는 신용하고 뭐 결론 맞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검사들로서는 들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찰을 지시했다. 결국 대통령께서 지금 결국 본인 사건 공소 취소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감찰 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 대답을 못 하시던데.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답을 못했다, 제대로? 네,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런 적 있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건 뻔히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 사건 다 그냥 없애겠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사법 존중의 사상이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웃을 일이다. 네. 요새 저 사법부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못 믿으니까 법원행정처 페이지에서 법원 인사권도 다 밖에서 좌지우지하겠다 하고 사법부 독립을 헌법에 위반해서 이렇게 짓밟으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A 차장검사, 대통령이 전격 감찰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스럽다. B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서 감찰 지시한 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통령은 완전히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콕 집어서 이화영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한 것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 좀 의견이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아마 귀국하시면서 봤던 것은 일련의 그 법정 모독 사건이 좀 확산되면서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거보다 더 화제가 됐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뭐랄까요, 뭐 회개하다 그럴까? 저도 뭐 좀 이상한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법정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또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그렇게 이 욕설 수준의 발언하는 변호사들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건 정말 이상했다. 예,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의 행태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검사들이 지금 두 가지 행위를 문제 삼았는데, 첫째는 이제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정인데,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일종의 그 법정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감찰의 대상이 안 될 거로 보지만, 퇴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이 퇴정이 하는 거는 저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그 허락을 받지 않고 검사가 이석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게임의 룰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검사들도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저는 64명의 증인 중에 6명을 채택을 했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64명 중에 그러면 최소한 6명이 적으면 그 중에서 조금 더 해서 한 뭐 7, 8명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정에서요, 그 검사나 변호인들이 요청한 증인을 100% 다 그 판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판사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보고 납득할 때 그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요구하는 족족 다 해주면 말 맞다나 소위 얘기해서 재판 늘어지기, 그러니까 재판 지연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그 어떤 결정이 부적절하면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서 따지는 게 맞지, 퇴정이라는 수단은 적절치 않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감찰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 문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집단퇴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근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그리고 검사들은 흑번호지게 젖어서 말씀입니다. 자율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들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바로 잡아야 돼요. 이미 장관님께서는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게 뭐 퇴정을 했냐 아니냐, 감찰 지시, 그거보다도 사실은 뭐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 이 건이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이 유죄로 확정이 나서 그건 뒤집을 수 없고, 결국은 연어술 파티 비슷한 회유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된 걸로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에서 이른바 감찰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감찰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마치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회유가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듯 검사들이 좀 국민들 앞에 송구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유죄는 섣부른 거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인 겁니까? 아니 이화영은 7년 8개월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된 범죄인 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하고 이화영 이런 일당을
왜 이렇게 변론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편을 서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위원장의 얘기도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마치 사실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 검찰 퇴정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요, 현 정부 들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지 유죄 판결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불리했잖아요. 이번에 퇴정한 검사들은 공판검사예요. 수사한 검사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미 대검에다가 기피 신청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가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까 64명 증인 얘기했는데 64명 증인은요. 검찰에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에 있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검찰이 무조건 우리 증인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검찰이 조사한 증인을 이화영 측에서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다 부인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재판부가 이화영 쪽 손을 들어줬다? 그렇죠. 일반적인 재판에서는요. 부동의한 증인들은 전부 다 법정에 나옵니다. 근데 64명 중에서 6명밖에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검찰이 다 수사했던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수사했던 증인들이죠. 새로 신청한 증인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에 나오는 증인이니까 만약에요. 검찰이 이화영이 부동의했는데 그 사람들이 증인은 안 나와버리면 검찰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정말 뭐 정성 법무장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연어랑 소주 딱 따라주면서 이거 먹고 우리 잘하자. 남이가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검사 주장처럼 그런 게 불가능하다. 지금 조작된 거짓말이다. 재판 받는 내내 그런 말 없다가 막판에 와서 지금 이런다. 이런 건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왜 증인을 안 불러줍니까? 재판 자체를 지금 재판장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 참여 재판하니까 신속하게 하자. 신속하게 하는데 증인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면 재판이 그게 재판이에요? 국민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재판은 실체 진실을 발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증이냐 아니냐, 연호술 파티 있었냐 없었냐 그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없고 국민 참여 재판이니까 번거로우니까 64명 중에서 6명만 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수사도 안 했잖아요. 공판검사들은. 그런데 이제까지 재판을 해봤는데 이런 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판사는 안 되겠다. 기피 신청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기피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의 표시를 퇴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걸 감찰을 하자고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왜 김용인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하고 검사들의 기피 신청하고 왜 이걸 같은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건 정말 김용인 변호사들의 한 행위는 진짜 잘못되고 일벌백계 해야 돼요. 하지만 검사들이 재판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퇴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장을 모욕을 했습니까? 법정을 모독을 했습니까? 우리 더 이상 이 재판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 저희들은 퇴정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젠틀한 모습이죠. 이 젠틀한 모습을 소신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겠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사법부 존중과 관련해서 일단 김용인 변호사 동일선상에 놓는 건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온 게 뭐예요? 계속 사법부 유치하고 압박하고 판사들 비난하고 사법개혁하겠다고 하고 조의대 나오라고 그런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사법존중 차원에서 하면서 이걸 감찰하겠다.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이전에 변호사들이 법조계에서 한 내용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이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법무부를 할지 민주당은 정치적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감찰하자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건 아닙니까? 네.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바로 지시를 감찰하라 하면 이건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저건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시는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거 이상한데 왜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저런 지시를 하지?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데 대통령께서는 왜 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니까 사법부의 이 질서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과 왜 연계시켜서 말하냐고 하시지만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이 판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좀 놀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는 그냥 판사 보고 판사 얼굴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재판 연기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거든요. 아, 판사 얼굴 얘기도 했어요? 예, 피곤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오. 판사가 나 피곤하지 않다는데 피곤한 것 같은데 이거 연기하고 내일 하시죠. 약간 미루자는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이 판사에 대한 이 권위가 너무 실추돼도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도 판사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64명 신청했는데 6명 우리가 못해 하고 나가버리는 게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한 모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한 거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 재판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검사들이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야 왜 열심히 해? 나랑 관련된 재판이야. 너 쟤네 감찰해.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일 안 하겠다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 6명 우리 못해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죠? 감찰할 수 있다. 예,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문제가 생겼으면은 관련된 재판에 검사들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뭐 대장동 검사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려고 했는데 뭐 항소 안 한 거 그것에 관련돼서는 그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다. 또 아닌 걸 또 여기 엮습니까? 여기서 그렇군요. 이것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지금 이화영을 감싸고 있다, 자꾸 이렇게 뭐 대장동 일당을 감싸고 있다. 저희는 그런 조직 아니고요. 민주당 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정말 추징금 1원까지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로부터 법카 받고 돈 받은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만 지금 그 범죄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이랑 엮기 위해서 뭔가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희가 뭐 이화영을 감싸는 게 아니라 이화영은 범죄자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저희는 뭐 방어하거나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이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범죄까지 또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 당은 뭔가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